그래서 조건문은 이게 이제 조건이잖아요. 그죠?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변수를 하나 주어주고 이 변수가 요거일 조건. 변수 A가 1일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은 이렇게 실행할 조건을 주고 그에 맞는 실행문을 적어주는 건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if는 만약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만약 A가 1과 같다면 여기가 이제 괄호 안에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바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괄호 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A가 10보다 작다면 A가 10보다 작다면 실행해라. 이런 부분도 만들 수 있겠죠. 일단 if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 괄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까 우리 연습했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명령 2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실행이 될지 말지 또 결정이 되겠죠. 0이면 실행이 되겠죠. 0은 10보다 작으니까. 대신 100으로 하면 실행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틀린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 안의 조건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거 실행문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날씨 어플 같은 거 보면은 그날에 따라서 오늘은 뭐 날씨가 맑습니다. 뭐 하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조건만 쓰는 거예요. 그날 날씨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런 데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가 오면은 1을 넣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비가 오면 1, 눈이 오면 2, 맑으면 3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뭐다? 지금 날씨가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눈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맑다는 얘기죠. 날씨에 따라서 이제 인사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비가 오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눈이 오면 출력해주시고, 맑으면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하면 3개 다 나오죠. 근데 맑으면 이것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안 나와야 되고. 이걸 이제 제어를 하시는 거죠. 이러면 무조건 나오니까 얘는 언제만 실행되면 됩니까? 비가 올 때만 실행되면 되죠. 여기다 넣어서 비가 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웨더가 1일 때. 자, 나머지는 동일하게 눈이 오는 건 웨더가 2일 때. 이거 가따라님이 아까 보셨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눈이 오면은 웨더의 값이 1일 테니까 이게 true가 되겠죠. 나머지 맑을 때는 웨더가 3일 때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된다. 조건,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경우의 수에 맞는 명령을 실행시키는 거죠. 3일 때는 나들이 가라고 하고요. 2로 바꿔주면은 눈이 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비가 오면 우선 챙기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 1, 2, 3을 우리가 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상청 같은 데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조건문의 원리는 다 아시겠죠? 문제를 좀 드릴게요. 조건 문제 드렸고요. 이제 두 정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뭐 왼쪽 수가 크면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왼쪽 오른쪽 기준이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을 바꿀게요. 얘를 레프트라고 하고요. 얘를 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변수가 더 크면은 여기 이렇게 레프트라고 나오면 돼요. 출력을. 오른쪽이 더 크면은 라이트라고 나오면 되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만약 같다라고 하면은 이퀄이라고 출력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큰 수에서 작은 수, 이거 보시면,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넘1이 지금 상태에서는 더 크죠. 그렇다고 넘1에서 넘2를 빼면 안 됩니다. 넘2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넘1 빼기 넘2로 했으면 이건 반영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얘가 크든 둘 중에 누가 크든 간에 무조건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레프트랑 라이트 이를 비교해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죠? 왼쪽이 더 큰 경우, 오른쪽이 더 큰 경우, 같은 경우.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세 가지의 실행이 나올 수가 있겠죠? 레프트, 라이트, 이퀄. 세 개 다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얘가 이품문으로 이렇게 감싸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여기 true나 false로 실행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 자, 경우의 수, 실행할 조건이죠. 그러니까. 조건 하나당 이품문 하나. 조건 하나당 이품문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긴 지금 조건이 3개니까 이품문이 3개 나온 거죠. 왼쪽이 큰 조건, 오른쪽이 큰 조건, 두 개가 같은 조건. 그 조건을 이제 만들어 주기만 돼요. 왼쪽이 클 조건, 오른쪽이 클 조건,
두 개가 같을 조건. 비교 연산자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을 때는 이퀄이 나올 거고, 레프트가 더 크면은 레프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품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순수에서 작은수 빼는 거잖아요. 이것도 따져야겠죠. 뭐가 더 큰지. 그래서 넘 1이 넘 2보다 클 수가 있고, 넘 2가 더 클 수도 있고, 그죠? 같을 수도 있죠. 두 개가 또 같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큰 게 1이니까 넘 1에서 넘 2를 빼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넘 2가 더 크니까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두 개가 같으니까 어느 쪽이 먼저 빼도 상관없죠, 사실. 그러니까 얘는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잖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타면 되죠.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타도 괜찮고 이걸 타도 괜찮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요거 있어야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요거나 요거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얘가 먼저, 얘가 더 커도 잘 실행되고, 넘 2가 더 커도 잘 실행이 됩니다. 같을 때는 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 번에, 요거 이제 조건문만 이용해서 푼 거고, 우리 변수 시간에 했던 어제 그 값 교체하는 알고리즘 있었죠? 그거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조건문을 3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값 교체 알고리즘 한번 볼게요. 버전 1이고요. 버전 2, 변수 값 교체 2. 자, 변수 값 교체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넘 1과 넘 2의 값을 교체하는 방법.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넘 2에는 넘 1을 넣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얘에 의해서 사라질 염려에 있으니까, 위기에 있으니까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잠깐 넣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넣어놨던 기존 원래 넘 1의 숫자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변수 시간에 했던 값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언제 해주면 됩니까? 일단 하나 정하세요. 넘 2에서 넘 1을 빼겠다. 이건 가정이 넘 2가 넘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이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니까. 근데 넘 1이 더 크면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겠죠. 넘 1이 더 크면 넘 1 빼기 넘 2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바꾸기 싫잖아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제? 넘 1이 넘 2보다 크면 두 개를 바꿔라. 우리는 넘 2가 무조건 크다라고 가정하고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값을 바꿔버리는 거죠. 넘 2가 더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이품을 한 번 쓰고 출력문도 한 번만 써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써먹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을 올려드릴 거니까 좀 급하게 이제 따라서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대로 다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조건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대충 요거는 감이 오시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자, 이제 제가 조건을 여러 개 만들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A가 10보다 작은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하면 따질 수 있죠. 그래서 A가 10보다 작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0보다 작은 걸 따져봤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A가 5보다 작은지 따져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A가 5보다 작다면 타겠죠, 여기.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A는 5보다 작죠. 당연히 10보다 작죠. 여러분,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가 5보다 작으면 이거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A가 5보다 작으면 10보다 당연히 작겠죠. 5보다도 작으니까. 5가 애초에 1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자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컴퓨터는 그냥 이렇게 요거 따지고 요거 따지고 그냥 순차적으로 따질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5보다 작은 게 결론이 났죠. 그럼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걸 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한테 알려주면 돼요. A가 5보다 작은 게 결론이 났으니까 더 이상 일 진행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요 두 개의 조건이 지금 연관성이 없으면 자바는 요거 따로 실행하고 요거 따로 실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되면 이거 실행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LG라는 걸 연결해 주세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한 맥락이 돼가지고 얘가 실행이 결정이 되면은 끝나. 자, 한번 해볼게요. 0이면 5보다 작잖아요. 결론 났으니까 끝내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실행 안 합니다.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만 0이면은 5보다도 작고 10보다도 작잖아요. 이것도 만족해서 둘 다 실행됐었던 건데 이게 연결을 해놓으면 택 1이 됩니다. 조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가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된다고 했죠? 위에 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위에 거 따지고 위에 게 결정이 되면은 실행하고 끝나고요. 만약 이제 이게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해당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밑에 거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11로 하면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건을 여러 개 만들고 이렇게 선택, 택일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5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실행되고 10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실행되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면 뭡니까? 10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게 10보다 큰 경우를 이렇게 따지실 거 아니에요. 10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아무것도 실행 안 되는 불상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5보다 작으면 이게 실행되고 5보다는 큰데 10보다는 작으면 이게 실행되고 그죠? 그것도 아니면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밖에 안 남았죠. 그 경우를 이렇게 따져줘야만 어떤 수를 넣던 간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자, 5보다 작으면은 여기서 결정돼서 끝나죠. 10보다 작으면은 여기서 결정돼서 끝나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다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지 따질 필요가 없죠. 요거 아니면 무조건 요거니까. 자, 그럴 때는 요 두 개의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를 LG로 하시면 됩니다. if 이게 없죠? 필요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조건이 두 개 따지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다 여기 뺄 거니까. 자,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조건이 해당 안 되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요거 조건 1, 요거 조건 2.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조건은 다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제외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조건들을 모두 처리하는 건 이제 LG로 처리를 한다. 자, 보통 여기 LG if는 한 줄로 표현을 합니다. LG if문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이렇게 생김새가 결정이 되고요. 이런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지금 보기가 3개죠. 이 중에 택일 하는 거예요. 삼지선다가 되겠죠. 삼지선다. 이 중에 하나 실행하겠다. 요 조건에 맞으면 요거 실행할 거고, 요 조건에 맞으면 요거 실행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 실행할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원리를 보시면 되고요. 언제 이렇게 써야 되는지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 좀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관련 문제를 제가 2개 또 올려놨거든요. 자, 조건문의 확장이라고 지어놨고요. 홀수와 짝수 판별하는 거, 그리고 터널 통과하는 거, 요거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 첫 번째 문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숫자가 있죠, 넘. 얘가 짝수면은 2분이라고 출력이 돼야 되고요. 얘가 이렇게 홀수면 5드라고 출력이 돼야 돼요. 이거 따져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짝 판별하는 법 모르시는 분들 많죠? 짝수 판별하는 법은
2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작습니다. 자,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는데 나눠 떨어진다. 그 수는 짝수예요. 자, 나눠서 떨어지는 거 우리 아까 산술연산제에서 봤죠?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자, 이제 차의 높이가 170이고요. 터널의 높이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통과하는지 충돌하는지를 검사하는 문제인데 이게 보시면 터널 3개를 다 통과를 하면 패스고요. 하나라도 걸려서 충돌이 나면 충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딱 결과만 보여주시면 돼요. 패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크래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통과했냐 안 했냐 딱 그것만. 3개를 다 통과했으면 패스, 하나라도 통과 못했으면 크래시. 결론을 내주면 돼요. 크래시가 3번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딱 결론만 내면 돼요. 통과했냐 못했냐. 3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통과를 못한 거고요. 3개 다 통과했을 때만 패스. 결과가 딱 한 개만 나와야 돼요. 요거 이렇게 2개 문제를 한번